안녕하세요. 불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이 내용은 한 바람 대처 커뮤니티에 15년 동안 올라오고 있는 수만 편의 실제 사연을 재구성한 100% 불륜 실화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사연은 이혼녀와 바람난 백수남편 박살낸 아내에 대한 사연입니다. 저희는 결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입니다. 동거로 출발해서 지금까지 주변에서는 결혼한 걸로 알지만 사실상으로는 6년째 동거 중입니다. 남편이라 불리는 사람은 현재까지 10년째 백수입니다. 기술도 전혀 없고 회사 생활도 짧게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가 다입니다. 친정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선택한 사람이라 결혼식도 못 올린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끝까지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살면서 가끔씩 여자들과 채팅이나 문자 등을 주고받다가 걸리거나 술집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는 일로 몇 번을 다투었습니다. 헤어지자고 윽박지르고 달래기도 해보며 참 힘들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게임하면서 여자들과 채팅하고 음악을 듣는 어플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채팅 어플을 깔아 여자들을 만나고 아주 여러 번 여자들 문제로 속을 썩여왔었죠. 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서라도 술을 마시고 그 뒤처리는 항상 제 몫이었습니다. 게다가 신용불량자라 매달 신용불량 워크아웃 비용도 제가 내고 있었고 보험료에 핸드폰 사용료, 공과금, 부모님 칠순잔치 비용, 생활비 등을 모두 제가 감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병신짓을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이런 남편과 왜 살고 있는지 모두들 의아해하겠지만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 살아보려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명의 자녀를 둔 이혼녀와 제대로 바람이 나면서 남편이 재생 불가능한 쓰레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 전엔 그 여자가 살고 있는 전라도까지 가서 여자와 사흘이나 보내다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용서해주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끝내 그날 밤 여자와 모텔에 갔다가 다음날 오후 6시가 다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은 정말 그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전 그 여자에게 문자를 보내 유부남이니 더 이상은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말라고 했더니 오히려 저에게 쌍욕을 하며 어차피 자신의 인생은 막장이라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으니 해볼 테면 해보라 하더군요. 전 분을 참지 못해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고 제가 사준 핸드폰으로 그 여자와 연락하는 건 기분 더러우니 그 폰을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온갖 폭언에 온몸에 멍이 들 정도의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남자 제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 혼자 돈을 벌었어도 제가 전문직이라 남부럽지 않을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그래서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만했습니다.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나름 만족했습니다. 일상의 고단함에 찌들어 아침마다 힘들었지만 남편을 탓한 적도 없습니다. 삶에 지쳐 역류성 식도염에 위장병을 달고 살았지만 이번엔 이 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해져 얼마 전 병가를 내고 입원까지 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갔다가 협심증 진단받고 약물 치료를 받기로 한 후 퇴원했습니다. 어지럼증은 신체적으론 크게 문제가 없으니 정신과 진료를 받으라더군요. 그렇게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런 저에게 남편은 집에서 술을 먹더니 또다시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더군요. 더는 참을 수 없어 이걸로 헤어지자고 했고 날이 밝으면 제가 친정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새를 못 참고 남편은 그 여자와 또 채팅을 하는 겁니다. 정말 속에서 천불이나 핸드폰을 빼앗아 던지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발길질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전 주저앉았고 겁이나 대충 강아지들만 챙겨 나오려고 했는데 현관까지 따라 나와 저를 발로 내려 찍었습니다. 조준까지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고 웃더군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낯선 얼굴에 소름이 끼쳤고 이대로 있다가 맞아 죽거나 호흡곤란으로 죽을 것 같아 집을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골목을 벗어나 택시를 기다리는데 거기까지 따라와 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욕을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집안에서 몸싸움을 하는 중에 제가 샀던 모든 물건을 부수며 자신이 언제 사달라고 했냐, 네가 좋아서 사주고 더럽게 지랄한다고 소리소리 지르고 생전 들어보지 못한 욕을 퍼부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옆방에 신우가 함께 살았는데 자신의 오빠가 저를 때릴 땐 가만히 있더니 제가 집을 도망치듯 빠져나오자 따라 나와 택시를 잡아주더군요. 아무리 사실혼이라 해도 남편이란 작자는 재산 한 푼 없고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모두 벌어들였는데 이런 무개념의 사람들을 가족이라 여기고 살아온 제가 너무 한심하고 억울합니다. 지칠 대로 지쳐 헤어질 결심으로 친정으로 들어온 후에도 남편은 몇 번이나 친정에 찾아와 본인이 때린 거 미안하다며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일은 생각도 안 난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소리에 어리석게도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통원 치료 중인 병원이 남편과 살던 집 근처라 병원에 갔을 때 강아지들 얼굴이나 보고 가라고 해서 잠시 들렀던 게 또다시 큰 화근이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씻고 있었는데 남편 폰이 식탁에 있어서 그 여자와 주고받은 카톡을 보게 된 겁니다. 자신은 저와 헤어지고 싶은데 제가 자신을 붙잡고 매달리며 애걸복걸하고 있다. 돈을 챙긴 후 곧 정리할 거다. 사랑한다는 둥 둘이서 저 하나를 조롱하며 바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여자 문제는 절대 만들지 않겠다. 폭언이나 폭행도 더 이상은 없을 거다. 제발 믿어달라. 울고불고 용서를 빌더니 뒤로는 계속 만남을 유지하고 그것도 모자라 다른 아이들을 만들어 또 다른 여러 명의 여자들과 채팅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헤어지는 것만으론 도저히 제 화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아 저는 남편 몰래 핸드폰에 있는 외도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남편이 씻고 왔을 땐 아무 일도 없는 듯 전 차분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여자와 다시 만나면 그땐 제 돈으로 마련한 집의 전세금을 모두 제가 갖고 깨끗하게 헤어지는 것은 물론 위자료도 지불한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강아지를 데리고 조금 더 친정에 머물며 휴식을 취한 후 곧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차마 챙기지 못했던 인감 등 중요한 물건들도 미리 챙긴 후 집을 나왔습니다. 이후 남편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해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그 여자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알게 됐고 전 그날을 기다리며 미리 집주인과 상의한 후 부동산에 들러 전셋집을 내놓았습니다. 남편과 신우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집은 보여주지 않는 조건이었고 연락도 반드시 저에게 하도록 했습니다. 전셋집은 쉽게 주인이 나타났고 전 남편이란 작자와 그 여자가 만나는 장소를 덮치기 직전에 남편이 쓰고 있는 신용카드를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남편이 쓴 각서도 미리 공증을 받아두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두 사람은 약속 시간에 맞추어 술집에서 만남을 가졌고 그 장소에 제가 나타나자 처음엔 당황하더니 점차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이 모든 상황을 모르는 상간녀는 남편 말만 믿고 저를 오히려 무시하며 큰 소리를 치며 욕을 해댔고 남편도 뒤질세라 또다시 온갖 폭언을 퍼붓고 저를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들 몰래 녹음기를 켜두었고 그들 몰래 동행한 친구에게 모든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달라고 해두었습니다. 밖으로 끌고 나와 저에게 또다시 폭행을 저지르자 친구는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은 현장에서 체포됐고 그 여자는 경찰이 오자 몰래 자리를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경찰 진술 후에 전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었고 예전에 폭행당했을 때 찍어둔 사진과 남편이 작성한 각서, 녹음 파일, 폭행 영상 파일, 상간녀와의 대화 사진 등을 모아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저의 복수가 시작된 겁니다. 우선 상간녀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을 날려주었습니다. 이후 전세계약서를 보여주며 날짜에 맞추어 남편과 신우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또한 폭행죄로 인한 합의금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능력 없는 남편과 신우는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되고 생활비마저 끊기게 되자 남편은 저에게 찾아와 울고불며 잘못했다고 매달렸고 신우는 전화해 갑자기 제 편을 들며 자신이 잘 타이를 테니 집으로 돌아와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두 사람의 연락을 더 이상 받지 않고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해달라고 하자 남편은 급기야 술을 마시고 친정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약간의 몸싸움이 생겨 곧바로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쓰레기 같은 남편은 접근 금지와 전자발찌 착용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막말을 짓거리던 상간녀는 어떻게 됐냐고요?
변호사비도 마련하지 못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더니 패소해 위자료를 물게 되자 저에게 찾아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전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고 그 여자는 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해 이자까지 물으며 분할로 돈을 갚고 있습니다. 남편이란 작자, 정확히는 동거남과는 빠른 안전이별을 위해 위자료를 받지 않고 빨리 집에서 나가는 조건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고시원을 전전하며 살든 본가인 지방으로 돌아가든 다른 여자를 만나 또다시 기생하며 살든 알 바 아니지만 아마도 평생 쓰레기로 살겠죠. 이제까지 왜 이런 남자를 붙잡고 인간을 만들어보려 애쓰며 살았는지 너무나도 후회가 됩니다. 그래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갖지 않았다는 게 천만 다행이겠지요. 하늘이 도운 거라 생각하며 잠시 일과 제 자신에게 집중하며 살아갈 예정입니다. 자신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다는 걸 알았으니 앞으론 저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